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송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제후국 송나라가 있었던 송도가 바로 고려의 수도 개성 송악이었습니다. 고려와 송나라 훈요 10조,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 조선사의 기록이 전반에는 명사의 기록과 비슷하듯이 고려사의 전반 기록은 송사와 비슷합니다. 고려사는 명태조가 먼저 나라를 세운 것으로 시작하고 고려사에는 고려태조가 송태조보다 먼저 시작하는 약간의 변화만 주었을 뿐입니다. 결국 고려사에서 중앙조정인 송조를, 조선사에서 중앙조정인 명조를 기가 막히게 분리해낸 것입니다. 전척의 왕이 왕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촉은 페시아와르로 바로 발해입니다. 그리고 918년에는 그 왕건의 막내 아들이 전척의 왕이 됩니다. 고려사에는 궁예가 후고구려 태봉을 세우고 왕위에 있는 기간이 901년부터 918년이고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위에 전척과 고려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놓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 척지방에 있는 발해는 자기를 고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고려 건국이라는 것이 발해 세력이 5대 19개 혼란기의 중원을 장악해가는 과정이라 봐야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발해의 왕 왕건이 918년에 관중을 장악하고 중원의 최대 세력으로 부상했던 것 모양입니다. 반도 역사에서는 918년을 고려의 건국연도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근거지 촉을 막내 아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중원의 천하 통일을 위해 촉을 넘어 관중, 낙양으로 넘어간 모양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관계를 놓고 주작 세력은 고려 건국의 왕건의 앞부분 역사는 완전히 주작을 해서 궁예의 역사로 만들어 놓았고 왕건 고려의 이전 근거지와 왕건의 앞부분 역사인 전척의 역사는 따로 떼어내 주작해 현 차이나에 이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건의 이름만은 어찌할 수 없었는가 봅니다. 모든 한국과 차이나에 조작된 역사에 선명히 그 이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척의 왕 왕건. 상기 연패에서 후지가 후한을 950년에 말하고 951년에 후주 태조가 즉위하는 사건이 바로 고려 광종이 천하를 장악하고 중원의 주인이 되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주나라가 고죽국인 후자, 굴지, 굴단, 거단, 발해 지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해인 고려 세력의 원고향 이름을 따서 발해 고려 세력을 후지라고 조작한 것입니다. 949년에 즉위한 광종이 수도를 정하고 958년에 과거제도를 실시하는 등 드디어 체제를 정비하고 광종 11년 960년에 천부로부터 천하의 왕으로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960년이 정식 송조의 태조 원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송태조는 고려의 광종입니다. 조광류는 제2기간이 960년부터 976년이고 고려 광종은 제2기간이 949년부터 97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60년은 광종 12년이 되는 해입니다. 송태조 조광윤이 광종보다 1년 더 사는 것으로 조작되어져 있는데 왜 조작을 할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없도록 한 10년쯤 더 살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1년의 오차 정도야 그럴 수 있는 일이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나 10년의 차이는 그 이후에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과 조작의 모든 연대를 전부 고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발해의 대씨가 바로 고려의 왕씨였던 것입니다. 조광윤의 이름 광윤은 고려 광종 왕소의 호였던 것 같고 왕씨의 고향인 발해 주변 지역이 원주나라였던 것으로 우주주조, 그래서 천하의 왕으로 등극하고 자기 고향에 자랑스럽고 정통성이 있는 나라, 바로 천손인 한위조의 조나라로 성씨를 삼은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주작했던 것입니다. 명나라와 조선의 건국, 그리고 고려와 송의 건국. 조선의 건국은 1392년으로 명나라보다 24년 후입니다. 고려의 건국은 918년이고 후삼국의 통일은 936년이며 송나라의 건국은 960년입니다. 후삼국의 통일로부터 송나라의 건국은 정확히 24년 후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입니다. 고려가 먼저 건국되고 후삼국이 통일되고 24년 후에 송나라가 건국되었으며 명나라가 건국되고 정확히 24년 후에 조선이 건국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차이나 역사의 대혼란기에 왜 반도 역사의 왕조가 바뀌는 것인가요? 차이나 역사의 수당 교체기에는 삼국 통일을 달성하고 통일 신라가 들어서며 5대 19개 혼란기에 고려가 건국되고 송조가 들어섰습니다. 홍건적인 난이 일어나고 원나라가 망하고 명조가 들어서는 동일한 시기에 조선이 건국됩니다. 이 차이나 역사, 반도 조선 역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원조를 받아서 새 왕조가 들어서는 것인가요? 신라의 통일은 당나라의 원조를 받은 것으로 꾸며져 있지만 고려와 조선은 전혀 송나라와 명나라의 원조를 받아서 건국된 것이 아닙니다. 아예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의 역사를 조금씩 변주해서 반도의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꾸민 것은 아닐까요? 그 실상을 찾아보면 그 실상의 이야기도 기가 막히게 재미있겠지만
당송명과 신라 고려 조선의 역사를 조작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도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천하는 936년 또는 그 이전에 왕건에 의해 이미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역사와 중국 역사로 역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왕건의 셋째 아들이 송태조로 등장하도록 시간적인 차이를 두었던 것입니다. 송도가 상도인 이후 아리아넥스가 고려의 수도 개성 송악에서 제후국 미작의 송나라를 찾게 된 계기는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답이 있습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상나라의 상산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것을 대했을 때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경상도 상주에 중국 역사 황제국 상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것을 처음 본 순간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 미쳤던가, 아니면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 진짜 맞는다면 나의 기존 인식을 전부 뜯어고치기로 작정하고 신증 동국여지 승남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재의 많은 사람이 나와 똑같이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서 이 장면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들과 아리아넥스의 차이점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궁금하고 의심이 들어 왜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단지 신증 동국여지 승남 책에다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한국 지리지인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중국사 25사의 모든 국명과 지명이 등장하는 것이냐고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답을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경상도 상주에서 상시가 탄생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이 상시가 있었던 상주가 바로 제후국 미작의 송나라의 땅이었다고 하는 장면을 위키백과에서 찾게 되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상나라의 후손에게 상나라 제사를 지내라고 봉지를 준 땅이 송나라였는데 미작의 송나라에 상주가 있었고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상나라가 있었던 상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기세가에서 송나라의 공국자 미작의 동생 미중의 아들이 받은 봉지가 송공이라고 합니다. 송공이란 바로 고려의 수도 송악과 동일한 지명으로 이것을 보는 순간 정기에 감전된 듯 전율을 느꼈고 이렇듯 발해가 고려이며 송나라였던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고려인 발해는 919년 초긴 개성의 송악으로 천도합니다. 고려가 천도한 송악이 바로 상나라를 이은 제후국 미작의 송나라로 그것을 기반으로 후백제를 제압해 천하를 통일했으므로 조대명이 송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훈요 10조, 고려 태조가 그의 자손들에게 귀감으로 남긴 10가지의 유언이 있는데 이것을 훈요 10자라고 합니다. 신서 10조 10훈이라고도 합니다. 태조가 총애하던 충신인 박수리를 내전으로 불러들여 그에게 주었다고 하며 고려사 저류에 전합니다. 그 내용 중에 차현, 이남, 금강 이외의 산영지세는 배역하니 그 지방의 사람들을 등용하지 말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훈요 10자는 왕실 가전의 신법으로서 태조가 그의 후손에게만 전하기로 되어 있었고 신민에게 공개될 유언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서에 실린 뒤로는 식자간에 널리 알려져 후일 흔히 군왕을 간하는 신하들의 정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쌍둥이 기록이 또 있습니다. 송나라의 기록에 송태조가 일찍이 관관을 설치하고 남인을 기용하여 재상으로 삼았을 경우 나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12자를 써서 비석에 새긴 다음 대궐들에 세워 후세에 보였다고 했는데 남인을 기용하여 송나라는 끝내 천하를 잃게 되었으니 왕흠약, 채경, 여해경의 진평년의 무리가 모두 남인들입니다. 훈요 10조의 제8조를 자세히 인용해 봅시다. 제8조는 왕실의 비밀 훈계로서 일반 백성에게 공개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령 이남의 지방은 산세가 거꾸로 달려 영무의 기상을 품고 있으니 결코 그 지역 사람을 중히 쓰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어 지역 차별의 근거로 언급하는 경우도 많은데 현재의 호남인 전라도 지역을 지칭하는 경우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사실이었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벗길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차현, 이남, 공주강 또는 금강의 지역이 어디였는지부터 정밀 분석해 봅시다. 우선 차현의 정체부터 밝혀봅시다. 경상도 기장의 군명과 건취현역을 인용합니다. 가파 양곡현 차성이라고 합니다. 차현에 있는 성이 차성이 됩니다. 차성이 속현으로 있었던 동래 양주 울주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동래, 경상도 동래의 군명 복내란 신시개천의 무대 복내풍악의 금강산입니다. 양주, 함경도 덕원의 군명 동모란 이곳이 대진국 발해가 처음 건국된 곳이며 경상도 양산 의령, 함경도 덕원은 의천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의천은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왕부의 중심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함경도 덕원의 군명 춘성은 춘천에 있는 성이 춘성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군명 광해란 광해군이 황제가 되기 이전 가지고 있었던 봉지였으며 춘천의 군명 안양이란 안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평안도 안주의 성안에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울주,
울산의 화성과 창녕의 화흥은 화성에 있는 왕이 화흥으로 창녕의 군명 하란, 하나라가 건국된 촉이라고 했습니다. 동래의 양주 울주는 모두 신시계천의 무대 촉의 지명으로 이곳의 속현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수원도 어부에서 경상도 기장의 군명 차성은 또한 용성으로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연이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주강 또는 금강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충청도 공주의 노정을 인용합니다. 금강로, 금강 남쪽 언덕에 있다고 했습니다. 금강, 금도, 금성은 촉의 지명으로 금강과 공주강은 같은 강이었던 것입니다. 차현과 공주, 금강은 촉의 지명으로 그러면 차현 이남과 공주 땅 밖에 산영지세가 배역한다고 했으니 신시계천의 무대 촉은 제외되는 것으로 배역한다는 지역이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봅시다. 이 지명을 밝혀줄 힌트가 봉산입니다. 봉산이라는 산에 김해의 금구와 고양의 고산, 춘천의 안양이 겹쳐 있습니다. 춘천의 군명 안양이 바로 대진국 발해가 처음 건국된 동모인 천안의 안시성이며 전라도 고산은 천왕님과 천부가 있었던 고향과 동일한 지명이며 금구란 김해의 지명과 동일한 위치였습니다. 이곳 배역의 땅이 바로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가 있었던 김해, 전주, 청주, 함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곳이 배역의 땅이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진나라의 함양, 진나라가 처음 건국된 곳은 청수현으로 이곳이 조선의 청주, 청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진나라의 함양이기도 합니다. 경상도 함양의 군명은 호주 천령 함양이라고 합니다. 호주란 이곳이 호시가 개출된 조주의 수도 호도로 김해이기도 합니다. 김해, 김포, 금산, 금성, 금능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상국인 황제국 낙양의 동주를 멸했고 주나라의 모든 제후국들을 멸했으므로 불충이었던 것입니다. 후백제의 완산주, 함양, 함흥, 함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함흥을 풍패라고 하며 풍패는 항고조 유방과 조조의 고향 전주인 완산주로 후백제가 건국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당나라 말기 반란을 일으킨 견훤이 기반으로 삼은 지역이 바로 완산주인 전주로 이것을 기반으로 황제국 고려에 대항하였으니 또한 불충이었던 것입니다. 전주, 이곳 전주는 송고려를 멸망의 길로 이끈 무신정변의 주역 이의방의 고향이며 이의방의 친동생 이른의 6대 후손이 고려를 멸망시킨 이성계였던 것입니다. 무신정권의 시작 이의방의 동생 이른의 6대 후손이 고려를 멸망시킨 조선태조 이성계입니다. 자, 과연 고려태조 왕건이 그곳을 배역의 땅이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의 지형을 인용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성부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사면에 성곽이 있고 범이 걸터앉고 용의 기운이 서렸으니 그곳에 있으면 천하를 장악하고자 하는 왕기가 서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의 입장에서 한양인 장안 쪽을 배역의 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일말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서는 송태조 조광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